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자, 정우기 의원님, 이제 박범계 장관은 좀 다르게 할까요, 인사를? 지금 검찰 고위 인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잘 들어서 박범계 장관이 자율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아까 이제 기자가 검찰 간부 인사 혹시 방향성이나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그랬더니 총장이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네. 묵묵부답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향후의 관계의 설정은 네. 이 인사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예, 예. 덕담이라는 말 속에 10분 동안이라 그러면 짧은 시간이겠지만은 예. 그렇다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인사에 대해서 언질도 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네. 이제 박범계 장관이 단 추미애 장관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추미애 장관은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이 많습니다. 그 행적에 대해서. 그만큼 어떤 때는 조자룡의 헌칼 휘두르듯이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강력한 언어로서 그랬는데 지금 박범계 장관이 처한 상황, 정치적 상황은 다릅니다. 예.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고요. 네. 선거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쟁점에 따라서 이 권력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그러한 구조의 변수가 박범계라는 인물이 어떤 행보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관점이고 네. 판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지만 굉장히 정치적이고 촉이 남다른 박범계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말 하나하나도 예. 뭐 덕담, 문이 열려있다. 문이 2개씩 열려있으면 뭐래요? 직접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있어야 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네. 박범계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하신 거죠? 박 장관의 정치적인 아니, 그냥 감각이라든지. 객관적으로 보는 거고 뭐 칭찬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빅4라고 야당에서 이제 경지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동훈 검사장, 윤 총장의 측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조남관 대검차장,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했던 조상철 서울고검장, 원전 의혹 수사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이런 분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검찰의 인사가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또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왜 그 협의 가지고 논란이 있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그 인사 관련 문건은 청와대에 있으니까 청와대에 물어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청와대가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대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지금 앞에서 그 문제 제기했던 그 이성윤을 중심으로 한 네 사람 그리고 지금 우리 윤 앵커께서 말씀하신 한동훈 차장, 조남관 대검차장, 조성철 서울고검장 그리고 이두봉 대전지검장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지금 청와대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그동안의 그 타겟처럼 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닙니까? 근데 임기가 7월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어떤 식으로든 그 청와대 또는 정권이 윤석열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식물로 남겨둘 수 있는 보관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둘 빼고 여기서 둘 빼고 그런 장난처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단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 검찰 개혁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저 개인 의견인데 이분처럼 이렇게 정치검사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 과거에 그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뭐 윤석열 빼자 또 최강욱 그 의원을 기소할 당시에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네네. 한동훈 차장 무혐의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그 김학의 차관 출근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성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채널A 기자건도 그렇고요. 예. 이렇게 볼 때 그 이성윤 지금 그 지검장과 관련해서는 많은 불만들이 사실은 여론에서도 있지만 네. 과연 이성윤 지검장을 한 칼에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의지가 청와대에 있을까?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축적한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이거 순전히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인턴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애초에 입시에 인턴 제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마치도 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의 경우처럼 모든 부모들이 네. 다 이런 식으로 조작하고 엉터리로 한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듯이 본인이 사회 지도층으로서 한 말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 정유라 입시와 관련해서 한 말도 있고 또 요번에 지금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 무한 책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최강우 의원이 지금 그 소위 조국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한 인턴 문제 그래서 네. 지금 업무방해인가요? 예. 그렇게 해갖고 지금 징역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턴 증명서가요. 한 가지가 또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최강욱 의원이 했다는 거는 1월부터 10월까지 한 인턴에 대해서 써줬다는 건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월부터 그 다음에 2월 28일까지 8시간씩 46주 동안 368시간을 일했다는 인턴 증명서가 있었는데 네. 인턴 증명서가 나온 거는 바로 그 최강욱 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그 변호사 사무소에서 찍어준 걸로 나왔는데 최강욱 의원은 자기는 그거 써준 일이 없다고 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그 최강욱 당시 대표의 인장을 캡처해서 오려 붙여서 조작한 게 아니냐. 이거는 또 지금 그 풀어야 될 네. 과제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그 조국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자식 있는 부모로서 남의 자식 얘기하는 거 쉬운 일 아닌데요. 네네.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바로 이런 게 나오는데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저히 반성하는 것 같이 안 보이니까 네, 나온다라는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아닙니까? 얼마 전에 검찰이 자기 계좌를 들여다봤다라고 1년간 주장한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반성문을 공개했을 때 일각의 사람들은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에 다시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통념적인 관점에서는 그 유시민 이사장의 일거수일투족이 매우 정치적으로 들리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정치 평론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승만,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고 정치인 아닙니까? 네. 이런 점에서 한 가지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유명한 PD 있잖아요. 나영석 PD라고. 나영석 PD하고 아마 이 유시민 이사장이 알쓸 신작인가 예. 뭐 그래서 방송 한번 굉장히 했었죠. 인기를 네. 끌었는데 나영석 PD가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의 대다수는 다 틀린 말이더라. 이 말을 해갖고 이게 중앙일보인가 어디 한번 실린 적이 있어요. 사실관계가 틀리더라 그러는데 사실은 검찰이 계좌 들여다봤다는 것도 예. 사실 틀린 말인데요. 지금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 이승만은 자격에 큰 하자는 없었으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무능한 대통령이다. 도대체 이게 어떤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네. 그런지를 제가 따져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본인의 객관을 가정한 주관적 판단이 아닌가. 왜? 예. 이승만 대통령이 딴 건 몰라도 한미동맹 그리고 최근에 우리 많이 나오는 원전 있잖아요. 네. 원전을 최초로 도입한 일본보다 더 먼저 도입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왜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에서 뭐라 그랬죠? 할 말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정말 미국에 대해서 가장 맞짱을 제대로 뜬 대통령은 바로 예.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미국이 알겠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제거하려고 에버레디 작전이라는 것도 한번 한 적이 네,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공부 좀 더 많이 하시고 평론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가 어제 또 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자료다. 그랬다가 산업부 해명이 나오니까 추론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정호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도 애초에 박근혜 정부 때 나온 산자부 자료라 그래서 예. 국회의원이 주장을 하니 얼마나 사실일까 싶어서 그걸 사실로 전제로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놀랐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또 그 USB도 그렇잖아요. 예. 절대로 USB를 도보다리에서 준 적이 없다. 근데 알고 봤더니 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도보다리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네네. 말장난할 시기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놀랐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자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지금 뭐 말씀하신 네네. 뭐 접경 지역에도 만들 수 있고 심포에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북한에 정말로 원전을 건설해 주려면은요, 북한이 핵폐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NPT로 들어가야 돼요. IAEA로부터 전면 사찰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전을 지어주더라도 우리의 원전 기술의 오리진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또 협정을 맺어야 예,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산자부가 국민의 세금으로서 국록을 받는 산자부가 그걸 지금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쏙 빼놓고 무슨 어디다 지어주고 어디다 지어주고 어디다 지어주는 거를 월성 원전과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면서 같이 예. 이걸 삭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 이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걸 했다라는 거에 놀라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산자부가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이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런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